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다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6시 땡 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6시 땡 누가 1등 하는지 한번 봅시다. 1등 항상 1등 보면 주로 이제 우리 연주님이 많이 하더라고. 연주님, 오늘 뭐 이재 시장님, 그리고 또 누구야, 삼봉호님 이렇게 하는데, 삼봉호님은 지금 베트남 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부지런한 분들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뭘 하든지 잘합니다. 잘하고 인정받을 겁니다. 자기가 속한 그 그룹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인정을 받고 나중에 크게 성장하리라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게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간혹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욱하는 게 있어. 막 화를 내고 막 급풍분하고, 이 자주 막 욱 하면은 이 자존감이 낮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가 빈정될 때에도, 상대가 공격할 때에도, 또 상대가 비난할 때에도 이 마음이 요동치가 않아.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는다. 응?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왜냐하면은 그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나를 존중해 준 거야.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존중하느냐 마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남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의 사소한 평가나 그런 비판에도 쉽게 마음이 요동치고요. 화를 막 내면서 막 싸우려 한다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만회하려고 하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꼭 그래요. 막 공격하려고 그래, 공격. 저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철 회장도 한때는 좀 뭔가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괜히 막 화도 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급풍분하고 막 버럭하고 버럭 화를 내고 그랬었어요. 제가 제 소울메이트한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이라기보다는 종종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내가 자존감이 낮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 자주 막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그가 지금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주 무척이나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불쌍하게, 가엽게, 치근하게 좀 여겨주시고 잘 좀 대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또 변할 겁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신나게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 삼성에 대한 뭐 이런 또 안 좋은 이야기들도 간혹 들게 하더라고요. 뭐 기자들이 또 대부분 어떻게 쓰는지 참 황당하게 쓰는 내용들도 많아요. 파운드리 그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좀 쏟고 있는 그 인텔이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설계자, 그 설계 자산이죠. IP 기업 ARM이라고 하는데 보통 하여튼 ARM하고 손을 잡고 삼성전자 고객사 확보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럽니다. 빨간불. 켜졌다고 합니다. 이 모바일 시장 영향력이 막강한 ARM이 인텔에 좀 뭔가 힘을 실어준 모양새 같은데, 향후 글로벌 팹립스들이 이제 인텔의 파운드리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를 쫓는 동시에 인텔의 추격도 뭔가 뿌리쳐야 한다. 그런 난제를 현재 떠안은 셈이라고 합니다. 13일날 보니까 그 업계에 그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 이 서비스가 1.8나노미터에 해당하는 18A라고 하네요. 18A. 참, 좀 발음 잘해야겠네, 오늘은. 18A. 이 18A. 하여튼 이게 그 1.8나노급이라는 겁니다. 1.8나노급. 이 공정에서 ARM의 설계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차세대 모바일 시스템 온 칩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모바일뿐 아니라 향후에 이제 자동차나 뭐 사물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우주 항공 등으로 협력 분야를 뭔가 넓히는 동맹 관계를 구축을 했어요.
ARM의 모바일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인텔은 그 파운드리 사업의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인데, 이 ARM은 컴퓨터의 그 CPU하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AP죠. 하여튼 이렇게 정보 기술 기기의 두뇌로 불리는 그 칩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ARM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아키텍처를 구축을 해서 이 라이센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냅니다. 전 세계 모바일 AP의 90% 이상이 ARM 설계 기반인데,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 AP 엑시노스도 ARM의 설계 기술에 기반을 해요. 그래서 ARM은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검토한 대형 매물 중 하나로도 이제 검토해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는 인텔이 2018년 7나노 이하의 공정 개발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철수했던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난이도가 훨씬 높은 2나노 이하의 공정 기술 능력을 갖췄는지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팹리스들이 인텔의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기술력에 신뢰를 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실제 4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애플이나 퀄컴 등 글로벌 모바일 AP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야입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은 수주 물량이 많을수록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요. 인텔이 대형 팹리서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은 경쟁사인 TSMC하고 삼성전자 등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인텔은 24년의 하반기에 20A, 25년에 18A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인데, 양산 일정만 보니까 25년에는 그 2나노 양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보단 빠르다고 합니다. 다만 인텔이 그 실제 수율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가 차세대 서버용 칩이죠. 사파이어 래피지 출시도 수차례 연기해온 만큼 구상대로 양산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은 3나노 이하의 기술 그 우위를 앞세워가지고 현재 대형 고객수를 확보해서 인텔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그 삼성전자도 하여튼 4나노 이하 그런 수율 형성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인텔이 안정적인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따라오는 게. 이것도 좀 삼성전자가 그 경북 지역을 해가지고 경북 지역 쪽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네요. 전국 각 지역에 삼성이 지원하는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지역 기반 기업들이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어요.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날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그 C랩 아웃사이드 경북 개소식을 개최했어요. C랩 아웃사이드 경북은 경북도가 삼성전자의 그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영남대에 새로 조성한 공간인데, 경북도와 삼성은 이곳을 지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그 창업 생태계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년부터 8년간 경북 창조 경제 혁신 센터랑 협력을 해가지고 148개의 경북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했어요. 삼성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매출 3천억, 투자 유치 1,400, 신규 고용 1,700명의 성과를 냈고, 삼성전자는 그 올해부터 지역에 최적화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북도, 영남대, 그리고 경북 창조 혁신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협약에 따라서 삼성은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데, 경북도와 영남대는 스타트업들의 업무 공간을 제공해요. 그래서 경북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추천을 합니다. 삼성은 C랩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들을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은 구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제조, 생산, 소프트웨어 그 개발 분야의 임직원들은 멘토로 참여해가지고 업체별 집중 키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C랩 아웃사이드 서울, 대구, 광주와 연계해서 외부 투자 유치하고, 삼성전자는 계열사와의 협력 기회 마련을 해가지고 스타트업의 그 스케일업까지 고려해서 전주기 성장 지원 체계를 이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경북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그 직관적으로 지원한 그 지역의 스타트업 추천을 받아요.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 5개 선정했고,
이 제조업의 강점이 있는 경북 지역 특성에 맞게 뭐 포항이나 경산, 칠곡 소재, 그냥 소부장 그 스타트업을 중점으로 선발한 겁니다. C랩 아웃사이드에는 경북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최대 1억 원의 사업지원금, 그리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하고 계열사의 협력 기회를 연결해가지고 국내의 정보기술 전시회 참가, 국내의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과 동일한 지원을 이제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챗 GPT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챗 GPT 정보 유출 구조에 대응한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네이버가 챗 GPT를 통해서 사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했고, 챗 GPT 오남용에 따른 기업 정보 유출 이슈가 뭐 국내 이제 불거지기 전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보안의 유의에 사용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근데 반면에 카카오는 타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후에야 챗 GPT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카카오는 현재 한국형 그 초대 규모 인공지능 그런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모델을 구축을 해요. 지금 보니까 챗 GPT 등장에 맞춰서 각 그 사의 그 특화 서비스인 포털하고 그 메신저에 적합한 그 생성형 그 AI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예요. 챗 GPT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형태를 여타 기업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구조고, 카카오는 그런데도 뭐 보안 정책 시행에 있어서 다소 좀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를 있네요. 보니까 카카오가 네이버와 함께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데 이 대응 방안에서는 사뭇 대조된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지금까지 그 챗 GPT를 통해서 사내 정보 유출 사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13일 날 그 IT 업계에 따르니까 최근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챗 GPT 오남용 주의 이걸 사내 공지를 통해서 알리는데 이 챗 GPT에 입력된 질문 내용을 보니까 개발사인 오픈 AI 서버에 전송이 돼요. 그 오픈 AI 임직원들이 저장된 질문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챗 GPT의 소스 코드나 기업 운영 등을 질문으로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외부에 사내 정보가 유출되는 구조죠. 이렇게 챗 GPT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문서 작성 등의 업무에 챗 GPT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니까 기업별로 안전망을 마련하고 대응 방안은 크게 뭐 사내 사용 전면 금지, 사내 사용을 허가하되 보안의 유의, 사내 안전망 마련 후 사용 허가 검토 등 나뉩니다. 챗 GPT 오남용에 대한 안전망 마련은 삼성전자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그 설비 정보 유출 2건, 회의 내용 유출 1건의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이제 대회에 알려지다 보니까 확산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본지가 지난 3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정보가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유출됐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어요. 그 외에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사내 공지를 통해서 사용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삼성은 DS 부분은 그 유출 사고 인지 후에 그 챗 GPT 질문당 업로드 용량을 1024바이트로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했어요. 챗 GPT 사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삼성의 그 DX 그 부분은 사용 지침을 마련 중이고, 하여튼 DX 부분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 GPT 사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최근 마무리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사용 허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LG전자랑 그 현대차도 챗 GPT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최근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용주의를 환기시켰고, 두 기업 모두 4월 초에 사내 주요 정보랑 고객 정보를 챗 GPT에 입력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공지를 했어요. LG 디스플레이 경우에 사내 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 관련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이 포스코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챗 GPT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챗 GPT 사내 사용을 맡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일단은 선제 조치한 네이버, 이제야 대응 나선 카카오인데 이게 국가 기밀 정보로도 묶이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챗 GPT 오남용 경계를 높이는데, 하여튼 이들 기업은 이미 운영 중인 정보보안 규정으로도 챗 GPT 사용에 따른 기밀 유출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런데도 이 챗 GPT와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정보 유출 사고가 나타나니까 안전망 마련에 나섰고 일부 기업에서도 챗 GPT에 올려도 되는 정보하고 입력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를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식의 가이드라인도 그리고 제작하는 거죠. 네이버는 이 같은 대응이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전부터 챗 GPT 오남용에 그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회사는 지난달 보니까 24일 날 2월 24일 사내 공지를 통해서 기존의 정보 보안 관리 지침과 문서 관리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유했고 보안 정책에 따라서 외부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형태의 그 서비스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그렇게 안내한 것 같아요. 네이버도 개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더라고요. 해당 직원 모두 업무 특성상 챗 GPT를 통해서 정보 유출 구조를 서비스 등장 때부터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저쪽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바짝 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쉽지가 않네요. 좀 보니까 오남용.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주요 품목의 그 현물가가 이제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 메모리 업계 1등이 삼성인데 이 삼성이 감산 선언이 이전 시장의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고 다만 본격적인 업황 반등은 하반기께 가능하다,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디램 익스체인지 그 더블 데이터 레이트 DDR4 16기가짜리예요. 26666 2666 2666 하여튼 이 디램 제품 가격이 3.235달러예요. 3.235달러. 해당 가격은 이날 오후까지 집계된 제품 현물가 평균치인데 DDR4 아까 16기가짜리가 지난 11일 전일 대비 0.78% 가격이 오른 뒤 다시 떨어지지는 않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품의 현물가가 상승한 것은 작년 3월 7일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13개월 만에 가격이 오른다. 그 낸드도 그 현물가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 3차원이죠. 트리플 레벨 셀, 그 TLC 512기가짜리인데 이게 13일 오전 기준 4.642달러예요. 4.642. 전일보다 0.37% 올랐어. 이 제품은 삼성전자 감산 발표 이후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감산 발표 당일이던 7일에 4.608달러를 기록을 했고 지난해 12월 22일 이후로 처음으로 상승을 합니다. 뒤에 11일 가격이 다시 또 4.608달러를 주춤하긴 했는데 12일은 4.625달러, 13일에는 4.642달러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더라. 이 제품들은 최근에 시장 내 고용량 그 수요가 늘다 보니까 주목받는 제품이더라고요. DDR4 그 D램은 8기가에서 16기가로 TLC 낸드는 256에서 512기가바이트로 세대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삼성전자가 웨이퍼 투입량을 조절해 가지고 메모리 생산량을 줄이는 인위적인 감산을 이제 공식화한 뒤에 그 나타난 첫 시장 변화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계에서도 이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주요 사업자들이 모두 감산 중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계 1위인 삼성전자까지 동참하다 보니 시장에 주는 파장이 커지고 있죠. 이 디램의 경우 과반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 감산 선언 자체가 수요자 그 심리를 자극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통계 보니까 삼성은 지난해 4분기에 디램 시장에서 45.1% 점유율, 낸드에서는 33.8%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그 현물가 상승이 시장 변화를 나타내는 그 분명한 신호일지는 지켜봐야 돼요. 현물가 집계 특성상 변동 가능성이 커요. 변동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그 메모리 업계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그 나타나는 시기는 하반기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본다. 3분기 이후에 고객들의 그 재고가 충분히 줄어들고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황은 낮은 생산 그 증가율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현물가는 그 대리점을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래가입니다. 업계에서는 기업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 거래 가격, 고정가죠. 이 고정가를 주로 살피는데 현물가 흐름이 고정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라, 선행지표. 그래서 현물가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힘내시길 바라요.